이거는 천문유초 복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면은 7월 7석달, 7석체의 의미를 완벽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도 이거 잘 보셔가지고 이 모티브로 해서 7석날 좋은 훌륭한 작품을 한번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자, 7월 7석. 제가 이게 평양 인근에서 발견된 고구려 국소대형이라는 지기에 있었던 유주좌사진이라고 지기에 있었던 그 진의 무덤, 벽화, 상층부에 나오는 천상 그림도입니다. 하늘 그림이라는 거죠. 여기에 은하수가 이렇게 지나고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직녀라고 해서 배틀을 짜고 국미후보의 여우의 보좌를 받고 있는 이분이 바로 직녀입니다. 중국에서는 옥황상제의 따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옥황상제는 근래에 와서 남자로 변화가 된 거지 북극성을 지칭하는 겁니다. 자미원 북극성의 따님이기 때문에 마고 삼신님의 따님이세요. 요 보면은 하늘 목동이죠. 소를 끌고 가는 요게 견우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늘 목동. 하늘의 선남 선녀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바로 7월 7석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용가리 같기도 하고 신선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림들이 있죠. 이거 보면은 전부 다 바느질한 흔적이 없다 그래서 이 직녀가 직접 배틀에서 찬 땅, 그 천으로 이렇게 옷을 입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은하수 이렇게 은하수 33개 별을 타고 올라가면은 제일 끝에 만나는 분이 자미원에 있는 북극성 마고 삼신님을 배하러 올라간다. 그래서 은하수 색깔이 하얀 색깔이라서 북극성과 북두 칠성을 보고 치성을 드릴 때는 하얀 옷을 입고 하얀 그릇에 물 한 그릇만 딱 올리고 치성을 드리면 반드시 북극성과 북두 칠성이 들어준다. 그것은 바로 이 하늘의 은하수를 타고 용을 타고 토끼를 타고 거북이를 타고 올라가서 북극성에 계신 마고 삼신님을 배양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거기에 견우직녀도에 나오는 직녀는 요 은하수 안에 들어있고 요 자미원과 가깝습니다. 왜? 북극성의 따님이시니까. 요 천징이라고 있는 요 별자리 은하수 바깥에 바로 견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은하수가 있고 자미원 북극성이 있고 여기에 직녀성이 있고 세 개 별로 은하수 건너서 견우성이 이렇게 6개 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조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하수를 두고 쳐다보고 있는 게 맞죠? 어디에 가까이 있습니까? 자미원 별자리에 직녀랑 같이 가까이 있죠? 여기가 태미원 천시원이잖아요. 그래서 북극성의 따님이신 직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북극 5성 천추별에 계신 마고 삼신님, 자미원 궁궐에 계신 이분의 따님이 직녀인데 요 4개 별자리가 있는 여기 3개 별, 요게 바로 직녀성이에요. 직녀성. 그리고 요 은하수를 건너가면은 여기 아메바처럼 지술자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별로 되어 있는 요것이 바로 견우성입니다. 견우성. 그래서 이렇게 천문유초에 보면은 바로 여기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견우성이 6개 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 가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점대라고 되어 있는 별 4개, 사보처럼 생긴 그 안에 직녀성이 이렇게 3개 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기 보면은 직녀성이 안에 있고 변호성이 바깥에 있죠.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천상열차 분야제도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현대의 스텔라리움을 이렇게 돌려보면은 여기 북극성입니다. 작은 곰자리 꺼리별, 북두 7성, 여기 지극성이 2개죠. 그 좌측에 보면 직녀성이 이렇게 있는데 요게 검은 고 자리에 베가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변호성이 염소 자리에 베타 자리에 다비흐라고 여기 돼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은하수가 있죠. 은하수 건너서 둘이 마주보고 있죠. 그런데 일부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에 독수리 자리에 견우성 있는데 이거 알타이버를 견우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견우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은하수 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그건 잘못 알려진 겁니다. 이렇게 합도해 보면은 독수리 자리 알타이르가 견우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바로 여기 염소 자리 베타 다히보 여기 견우성이 베타 자리가 바로 견우성이다. 그래서 직녀성과 같이 마주하고 있다. 검문 좁은 자리에 베가성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을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하겠죠. 자, 이제 칠성날 이야기는 제가 유튜브에서 이거를 좀 화면 캡처를 했는데요. 요 내용이 답니다. 옥황상제의 따님이신 경우가 백탈에서 직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농자지 천하대분야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거와 양잠하는 것은 예로부터 그냥 기분이었어요. 이게 뭐냐? 하늘에도 똑같이 그랬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황소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벼농사를 할 때 옛날에 필수였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양잠하네. 응? 그래서 이것이 남자로 바뀌었지만 사실은 옥황상제가 아니고 이걸로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중국에서 우리는 마고 삼신. 그래서 이렇게 옥황상제의 따님 북극성 마고 삼신님의 따님께서 어느 날 목동 변우가 첫눈에 반해버려요. 응? 첫눈에 반해버려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시켜달라 그래서 결혼을 하니 아니 배틀도 짜지도 않고 서로를 돌보지도 않고 이게 누굽니까? 상공이야. 와가지고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했더니만 원래 직녀가 이 견우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너무 사랑에 취해서 게을리한 거야. 오죽했으면은 또 그냥 목동이 쫓아왔죠. 제발 옆에 소를 좀 돌봐야 된다 이러니까 피리 보고 놀러 다니는 거야.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용나 이 옥황상제가 열이 딱 받아가지고 이것들이 하늘의 정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하수를 두고 갈라놓고 7월 7성날 한 번 만나게 해요. 근데 그 주체가 중국에는 정확히 나타나요. 7월 7성날 견우와 직녀를 갈라놓는 형벌을 내린 장본인이 바로 서왕모다. 그리고 마고다. 저게 삼신이다. 그래서 제가 이게 구미호, 토끼, 뚜꺼비, 삼저고 이것이 28수인데 28수를 다 거느리고 호령하는 이분은 바로 북극성 마고 삼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형벌을 내린 주체가 나중에 이걸로 남자로 바뀌었는데 수왕모란 얘기죠. 그래서 드디어 1년 만에 7월 7성날 만났어요. 은하수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야. 이걸 어찌 해야 되나. 그래서 했더니만
까마귀와 까치들이 그래서 오작교입니다. 오작교. 이게 하늘 동물이 맞아. 그 옛날에는 7월 7성날 까마귀와 까치가 한 마리도 안 보였답니다. 다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교노직녀 사다리 놓느라고 죽을 고생을 한대. 그래서 그 7월 7성날 끝나고 나면은 까마귀하고 까치가 7성날 다음날 보면 머리가 다 흐해진다고. 이 다리 놔주느라고. 응? 그래서 이게 오작교인데 사실은 주체는 까마귀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을 독토칠성으로 인도하는 신조.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다리를 넣어서 이제 이렇게 사랑을 나누다가 꼭 오후 되면은 비가 온다. 그게 헤어질 때 아쉬움을 나타낸 눈물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날 새벽에 내리는 비는 또 1년 헤어져서 1년 동안 못 볼 것에 대한 슬퍼서 오는 또 눈물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뭐 낮에 내리는 비는 이 1년에 한 번씩 오전에 내리는 비는 1년에 한 번씩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마차를 타고 헤어졌는데 서로 만날 수 있게 마차를 싣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그 비라고 또 이렇게도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늘의 사랑 이야기. 하늘의 사랑 이야기. 마고 삼신님의 친따님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 그러면은 사실 음력 7월 7석은 어떻게 보면은 발렌타인데이, 한국형 발렌타인데이, 사랑을 고백하고 남자들이 사랑은 꽃 피울 수 있는 그런 날. 음력 7월 7일이 되면은 농사가 대충 다 끝나고 추수할 때까지 약간 정비 시간을 가지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7월 7석이라고 하는 그런 명절도 생기고 한 거 아닌가. 천문요초에는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북방 7수, 북방 현문 7수 두우 할 때 이 우가 견우입니다. 견우성이에요. 두우 여허 위실벽, 그 두 번째 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8월 27일 날 양력하고 음력하고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8월 27일 날 이것이 또 본명일입니다. 8월 27일을 잘 메모 놓으셨다가 또 정성을 빌도록 하세요. 독토칠성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치성을 드리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들어주는 날이다. 8월 27일. 8월 27일이니까 이번 달은 아니고 다음 달. 9월 27일. 그래서 이거 두우 여허 위실벽 생긴 게 꼭 이렇게 지심처럼 생겼죠. 그래서 두 번째 이게 견우성입니다. 뱀, 희생과 관량을 관련되어 있다. 이 북방 7수는 전체가 25개 별자리 60개의 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황도와 우주의 적도 그 사이 중에 위쪽으로, 황도 위쪽으로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이 우수 사이로 은하수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자는 공수자리에 바로 요 별. 그 다음에 우수는 바로 염소자리에 다비흐라고 별. 강의 때 제가 이미 얘기를 했죠. 염소자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허위는 물병자리에 팔끝 어깨, 양쪽 어깨. 그 다음에 실병은 페가수스 자리에 이렇게 위치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우수의 개갈. 여기에 보면은 우수는 민성이다. 견호요. 우는 백성의 운을 주관하는 별이다. 백성의 농사와 관련이 있죠. 하늘의 관량은 용로와 수로의 관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와 달빛 오성이 다니는 길이며 주로 제사에 쓰이는 제물과 관련이 있다. 옛날에 전쟁에 나갈 때 소를 잡아서 천재를 올리고 나서 소를 딱 올릴 때 발굽이 딱 갈라져 있어서 절대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왜?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졌어요. 그래서 발굽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만 전쟁에 나갔어요. 그래서 이 소는 희생 제물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제물과 관련이 있다. 우의 제일 위에 있는 두 별은 도로를 주관하고 그 밑에 있는 두 개의 별은 관량을 주관하며 용로와 수로의 관문, 그 다음 두 별은 남쪽 병방국가를 주관한다. 중간에 있는 한 개의 별은 요 큰 별이 있죠. 요게 견우성이에요. 견우별이에요. 견우직렬 견우. 가장 크죠. 그러면 직녀성에 중간에 있는 가장 큰 동그라미, 이게 가장 큰 별이다. 가장 밝고 가장 큰 별. 그래서 이게 직렬성이고 그게 견우성. 중간에 있는 한 개의 별은 주로 소를 관장한다고 하는데 이동하면 소에 재앙이 많게 되고 이게 움직이면 밝고 커지면 완도가 번창하며 구부러지면 사들이는 곡식의 값이 비싸게 된다고 한다. 이거는 움직이거나 이 구부러지면은 좀 골치가 아파. 왜? 소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가 농사를 제대로 못하면은 당연히 소출도 줄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곡식값이 비싸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우성은 민성이다. 백성과 관련된 성이다. 일설에는 이 우성이 견우성이 밝고 커지면 관량, 용로와 하천이 잘 통하게 되고 소가 귀하게 되며 노하면 말이 귀하게 되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별이 노하면 어떻게 됩니까? 까끌하기처럼 막 별에 뿔이 막 생긴다 그랬죠.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밟지 못하고 평상의 자리를 잃으면 곡식이 잘 자라지 않으며 요 별이, 그러니까 농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별. 그 해에 흉년이 들지 풍년이 들지 무슨 가뭄이 올지 이거는 견우성만 잘 봐도 볼 수가 있다. 미세하면 소가 천하게 되고 가운데 있는 별이 상하로 이동하면 소가 많이 죽게 되면 상하. 이게 뭡니까? 구제어 본다는 얘기예요. 구제어 본다. 이게 여기 상하로 움직이면 주변에 작은 별들이 없어지면 소에 질병이 돌게 된다. 소를 옛날에는 저도 어릴 때 이게 어머니가 막 한 4km 떨어진 밭에 가면은 소를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이 끄는 전기가 있어요. 저 그때 중학교 다닐 때 집도 그것도 끌어봤습니다. 힘없다고 요건 어머니한테 뒤지게 먹긴 했는데 이게 주변에 작은 별들은 소가 질병이 돌게 됩니다. 소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다. 달무리가 지면 송아지를 잃게 되고, 여기에 달무리가 지면 금성 또는 화성이 범하면 병난으로 인한 재앙이 있게 되며 수성 또는 토성이 범하면 길하게 된다. 우는 6개의 주홍색별로 은하수 근처에 있다. 여기 그렇게 은하수 근처에 있죠. 아이고 너무 많이 가네. 아이고 그렇게 견우성이 은하수가 출발하는
요 지점이 있죠. 요 은하수 별자리 출발하는 지점, 은하수 가까이 있다. 그리고 이제 견우선은 했으니까 다음은 이제 직면선입니다. 요 별자리 전체에 대해서는 저번에 이미 천문조초에서 저 강의를 다 했기 때문에 오늘은 칠석과 관련된 견우 직면론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요 직면은 세 개로 되어 있죠. 직면은 민선이다. 이게 말 그대로 직면, 옷감을 자르는. 직면은 문운을 주관하는 별로 하늘의 여자다. 옥황상제의 따님이 아니라 북극성 마고 삼신님의 따님이시다. 과실 또는 푸의 열매, 실과 천 및 보옥의 일을 맡는다. 자, 보세요. 보옥과 저 모든 옷감을 만들고 과일과 풀의 열매, 과락을 담당해요. 그럼 담당하는 임무가 뭡니까? 여성이 하늘 자미용 궁궐에서 하늘 세계에 담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금된 사람의 효심이 지극하여서 심히 감동하며 함께 기뻐하면 이 땅에 성군이 나서 효심이 지극한 성군이 나오면 직녀성들의 별들이 모두 밝아지고 천하가 합평하게 된다. 그럼 뭡니까? 만인의 어머니 별이라는 얘기입니다. 직녀성에 큰 별이 노하여 별빛이 끝이 머리 뿔같이 되면 이 노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뿔이 튀어나오면 배와 비단이 귀하게 된다. 그러니까 뭔가 재앙이 와서 수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예 농사가 잘 안 되는 뭐 뽕잎이 잘 자라지 않는다든지 또 이러기를 새 별이 모두 밝아지면 길쌈 등 여인들이 하는 일이 잘 되고 7월 7성날 그 여인들이 하는 것은 우리 그 옛날 집 뒤 장독대 위에다가 하얀 소복을 하고 은하수 색깔이 하얀색이니까 하얀 주발에다가 그냥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고 이렇게 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7월 7성날은 희한하게 재를 하얀 그릇에다 재를 이렇게 넣고 치성을 드려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 바느질을 잘못하고 배도 이렇게 또 이 배털도 잘못 다루는 여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손재도 나 좋아지게 해달라고 하면은 그 재를 이렇게 올려놓고 치성을 드리고 언제요?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하늘이 열렸을 때 북극성과 북두 칠성을 보고 빌면서 직녀성까지 우리 조상들이 봤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미원 별자리 옆에 있으니까. 그래 치성을 드리고 들어가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싹 가서 보면은 그 하얀 주발 위에 누군가가 이렇게 싹 스치고 지나간 그런 흔적이 있으면은 하늘이 감흥을 해서 흔적을 남긴 거라고 해서 그때부터 여자가 이 길쌈을 하든지 바느질을 하면은 손재주가 좋아졌다고 하는 설이 있어요. 요즘은 재봉틀도 안 쓰고 바느질도 안 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게 없어져요. 옛날에는 철석날 그렇게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또 어두워지고 미미해지면 길쌈등의 일이 잘 안 된다. 이 별 보고 점을 친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병난이 일어나고 여자가 병을 앓게 된다. 여성과 관련된 별이니까. 왼쪽에 있는 별의 끝이 부강을 향해 있으면 기라고 왼쪽에 있는 별의 끝이 부강을 향해서 있으면은 기라고. 그렇지 않으면 실이나 천이 크게 부족하게 된다. 직면은 하고의 위에 세 개의 주홍색 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게 견우성과 직녀성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
작은 곰 자리에 꼬리별 북극성, 큰 곰 자리에 머리별 2개, 북두 칠성의 지극성, 요 사이에 잠이온 별자리가 있죠. 그러니까 직녀성은 원래 여기 있었던 북극성의 따님이시다. 따님이시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북극성 잠이온에 계신 직녀 잠이온이 마고 대성이겠죠. 북극성에 계신 마고 삼신님의 따님께서 하늘목동인 견우에게 한눈에 반해 결혼을 하였으나 정사를 돌보지 않으니 마고 삼신께서 북극성께서 벌을 내려서 제대로 임무를 다하고 사랑을 나누라 그래서 한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날이 오늘 7월 7석이다. 음력으로 7월 7석. 그래서 하늘의 사랑을 나누는 날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에 발렌타인데이를 만든다면 음력 7월 7석으로 하면은 아름다운 이런 사랑 이야기가 정사를 돈벌지 않을 정도의 사랑 이야기가 완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사전 강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